역사 얘기가 나오면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를 느꼈어요. 너네 우리 속국이었던 거 아니냐? 너네 우리 문자 빌려다 쓰지 않냐? 막 우리 교과서에서 난 진짜 고쳤으면 하는 게 우리의 역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은 그대로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. 근데 예를 들어 조공 있잖아요. 조공 외교. 이거 나 포장하는 부분이 너무 역겨워 교과서에. 어떻게 나와있죠? 조공 외교. 뭐 사실상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았다. 이런 거 다 일진 애들을 그걸 다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뭐 맞지만 나 친구로 해줬다 이런 거잖아.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일진 애들이 한 번 이렇게 좀 반항한 애들은 잘 안 건드려요. 우리나라도 한 번 물었어야 됐다. 일본을 대할 때는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을 하는 느낌이 들어. 근데 내가 외국가 생각해보면 중국이 일본이랑 전쟁해갖고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. 일본이 뭐 중국을 점령해봐가지고 이렇게 뭐 베이징, 뭐 난징, 뭐 만주국 다 점령을 해봤지만 중국이 일본을 점령해본 적은 없어요. 한번 물어본 얘니까 얘는 좀 조심스럽게 인정해 무서운 거예요. 야, 문과는 외교다! 진짜. 안녕하세요. 문과도 살만해 하정기 변호사. 신경철계사. 신원철 노부사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은 최근에 중국 대사의 발언도 있었고 국제관계와 외교에 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점점 광범위하게 되는데. 가지가지하네요. 네, 가지가지인데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저는 이제 어릴 때 스위스에서 학창시절 유럽에서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친구, 일본인 친구들, 뭐 홍콩 친구들, 대만 친구들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 친구들이 우리한테 약간 좀 뻐근댔고 역사 얘기가 나오면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를 느꼈어요. 그래서 하는 말이 너네 우리 속국이었던 거 아니냐? 너네 우리 문자 빌려다 쓰지 않냐?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우리 그런 건 아니다.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건 그건 아닌데 우리의 조공외교는 국제적으로 자랑스럽게 한 건데 라고 그때는 교과서에 써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조공외교 이런 게 수치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. 특히 우리나라를 좀 왜 이렇게 무시하는가를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잘못이 시작된 것 같아. 전 조선의 역사를 뭐 자랑스러운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. 그 일본이 이제 우리 이성계께서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사불가론을 내세워요. 근데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소국이 대국을 칠 수 없다. 이 말을 하거든요. 네, 그 중에 하나가. 근데 나는 우리 스스로를 소국이라고 하고 상대를 대국이라고 하는 말에 난 충격을 받았어요, 약간. 어떻게든 뭔가 자국을 위해서 큰 대한민국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게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소국이라고 칭하고 상대를 대국이라고 칭하는 조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. 그 이후에 이제 조선 왕은 항상 책봉을 받으려고 이제 세자를 보내가지고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연호도 중국 연호를. 네, 상당히 그렇게 썼죠. 뭐 이래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가 된 이후로 이제 동등한 국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중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여전히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김치도 우리 뭐 파워차이다고 하고 있고 동북공정도 해서 이제 실은 자기들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 스스로도 좀 이제 척결해야 되지 않나. 근데 이게 아까 친년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일진 애들이 그 괴롭히는 애들 고를 때 한 번 이렇게 좀 반항한 애들은 잘 안 건드려요. 약간 저희도 우리나라도 한 번 물었어야 됐다. 역사적으로.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일본을 대할 때랑 우리나라 할 때랑 너무 다른데 일본을 대할 때는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을 하는 느낌이 들어. 근데 내가 외국가 생각해보면 중국이 일본이랑 전쟁해갖고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. 일본이 뭐 중국을 점령해봐가지고 이렇게 뭐 베이징, 뭐 난징, 뭐 만주국 다 점령을 해봤지만 중국이 일본을 점령해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중국이 일본은 굉장히 한번 물어본 얘니까 얘는 좀 조심스럽게 인정해 무서운 거예요. 우리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. 또 무슨 우리는 항상 좀 스스로 이렇게 바치는 느낌이었어요. 약간 대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또 시진핑이 또 트럼프한테 그랬다잖아요. 옛날 우리 속국이었다.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낮게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. 이런 아주 슬픈 마음이 듭니다. 이게 이제는 더 공분을 샀던 게 뭐냐면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거는 좀 끊고 가자 라든지 이런 제지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가만히 그거를 수긍하는 듯한 느낌 그것 자체도 너무 더 화를 키웠던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더라고요. 들으면서. 그래서 약간 좀 그것도 이 두 분의 의견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. 아니, 저도 이재명 대표가 뭐 장단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걸 반발하라 이런 것보다도 이건 우리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 좀 끊고 가자. 그 순간을 좀 이제 중단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.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북한이랑 대북 관계를 좀 유화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서 이 중국의 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이랑 관계를 더 중시하는 측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이랑 친해라고 하고 또
체제가 같으니까.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를 속국처럼 대하는 태도가 있다. 일본은 우리를 뭐 동생처럼 대해서 기분 나쁠 때가 있지만 속국처럼 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은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반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고려까지는 좀 자주적인 역사가 있었다면 조선부터는 뭔가 좀 물론 이제 뭐 한글도 있는데요. 뭐 이렇게 뭐 이 명도 있겠지만 암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. 너무 그 유교랑 성리학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수그리고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기 떠오는 뉴스 기사를 보면 2030에서는 중국이냐 일본이냐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또 반대 여론이 훨씬 더 세다고 나오거든요. 이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체제가 같고 중국은 또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. 어떠세요?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뭐 압도적으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미국이라고 생각하고.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나는 중도라고 생각해. 저는 민주당, 국민의힘 다 뽑아봤어요. 어때요? 저도 다 뽑아봤어요? 양쪽 다? 네. 양쪽 다 뽑아봤어요? 아니면 한정당만 뽑았어요? 저는 한정당만 한정당만. 그럼 우리가 약간 중도고 이제 어느 쪽인가 이제 계시는데. 저는 뭐 중도 파죠. 한정당만 뽑으면 되게 중도야. 중국이 만약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요? 생각해보면 일단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다 못하겠죠.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을 나라가 될 거니까 패권 국가는 미국인 게 낫겠다. 미국 아니면 유럽인 게 낫겠다. 우리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를 쳐들어오진 않을 거잖아. 근데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은 내려올 것 같거든. 왜냐면 동북공정 이런 것도 봤을 때 고구려 땅까지 내려오겠다.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먼 나라에 강력한 우방 국가가 있는 거가 낫다 생각해서 이제 미국이 낫다. 근데 어떠세요? 그 유학 가셨을 때 네. 중국인 친구들 있잖아요. 실제로 한국인들을 무시하나요? 실은 중국인 친구는 없었고 그 학교에 홍콩이랑 타이완 친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무시했어요. 근데 그런 동질감은 그럼 더 있나요? 일본과 또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참 묘하게 그 유학생활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이 친할 때 일본이 차라리 한국인이랑 좀 친한 것 같아. 네, 왜냐면 그럼 무시하는 거는 일본은 겉으로는 어쨌든 티는 안 나거든. 우리가 너네보다 잘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보다 대국이야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. 저는 그리고 이런 거 있어. 막 우리 교과서에서 난 진짜 고쳤으면 하는 게 우리의 역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은 그대로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. 근데 예를 들어 조공 있잖아요. 조공 외교. 이거 나 포장하는 부분이 너무 역겨워 교과서에. 어떻게 나와있죠? 조공외교. 뭐 사실상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았다. 이런 거 다 일진예들을 그걸 다 미화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뭐 맞지만 나 친구로 해줬다 이런 거잖아. 뭐 이걸 줬지만 훨씬 더 많은 걸 받았다. 이게 동아시아 질서에서 뭐 조공은 하나의 뭐 형식일 뿐이었다. 이런 말 하는데 차라리 그때 우리가 힘이 약해서 제후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는 위치였다.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된다.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우리의 그 독립운동을 중국이 일본이랑 대항할 때 좀 도와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상해 임시정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때 중국은 지금 타이완이에요.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줬던 그런 뭐 장개석이나 이런 거는 다 타이완이야. 근데 이제 그 타이완을 실은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단교를 해서 완전히 좀 배신을 한 게 됐잖아요. 그래서 타이완이 우리를 엄청 싫어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건 좀 멋쩍은 게 있죠. 그래서 그거는 실은 좀 타이완이다. 그리고 그 6.25 전쟁 오늘 6.25 아닌가요? 오늘 6.25네. 6.25 전쟁 때 통일 직전에서 이제 또 좌절된 것도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이 있었고. 개입을 했고 이런 거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중국이 뭐 싸우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 무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수그리고 너무 좀 부족했던 점이 있다. 근데 중국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데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죠? 어디죠? 바로 김가혜입니다. 김가혜입니다. 김가혜가 어디죠? 인가에는 저희 그 대한민국 최대 1등 과외 플랫폼으로서 선생님과 학생을 1대1 매칭시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외 어플계의 대국입니다. 대국입니다. 중국과는 다릅니다. 진정한 대국으로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하니까 우리 김가혜에서 오는 선생님들을 믿고 의지해도 되겠죠? 믿어야죠. 우리 김가혜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근데 전 진짜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정은 선생님께서 이제 대통령직을 처음으로 이제 국가 전체적인 지도가 딱 나왔을 때 그 딱 몇 년 후에 영국 런던에서 지하철이 개통이 됐어요.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심하다. 세계 지도가 이미 나왔고 지하철이 개통이 됐어.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조총에 당한 것도 그렇고 세계사적 관점에서 우리를 좀 냉철하게 보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좀 인식을 해야지 이제 앞으로 자부심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발전이 느린데 또 뭔가 서양에서 받아들이는 거 이건 또 되게 자존심 상해하잖아요. 예전에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자존심은 센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긴 싫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그 개선이 안 되고.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
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이런 말 있잖아. 난 그것도 좀 마음에 그렇게 좋진 않아. 싫어하는 굉장히 일진을 괴롭히는 그 당하는 얘가 아 나는 평화를 사랑해 이게 그렇게 멋있진 않잖아요. 한번 물 때도 물고 아니면은 학폭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이제 얘를 함부로 안 괴롭히지. 우리가 평화를 사랑한다 이게 과연 근데 우리도 온전히 막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어. 근데 광개토 때도 땅을 넓혀서 광개토 대왕이잖아요. 그리고 우리도 뭐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맨날 쳐들어오고 방어만 하고 수세만 하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런 것들이 참 아 저는 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이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달가운 수식어는 아니다. 그럼 앞으로 어떤 수식어가 좀 멋있을까요? 뭐 어떤 수식어를 좀 바뀌어야 될까요? 아 저는 우리도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김구 선생님이 생각한 것처럼 땅은 좁지만 문화대국 꼭 문화로만이 아니라도 옛날에 뭐 네덜란드나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스페인, 포르투갈이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영향력 차원에서는 분명히 대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낮추는 그런 조선시대적인 마인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. 나 문제될 수도 있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왕조를 열었어야 돼. 그러니까 충이라는 그 관념에 갇혀가지고 임진왜란 동안 7년간 나라가 쑥대박이 됐는데 그 지도층 그대로 다시 더 지도층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보수화돼가지고 족보 외우고 그랬어요. 그 이후부터 자기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. 근데 보통 왕조가 그렇게까지 도망갔으면 그 장수가 나라를 세우고 실은 이성계 장군도 그렇게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저번에 뭐 이제 책도 다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뭔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뭔가 뭐 조선 역사가 길고 자랑스럽다고는 해도 이게 아무 변화 없이 정체됐던 거 안에서 뭔가 골맞던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근대화의 역사나 뭐 아니면 또 메이지 유신의 역사나 이런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김옥균의 그런 시절가 태어났으면 우리도 한번 좀 개화를 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. 개화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우리는 세구정책에 가가지고 근데 그러다 이제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빨리 죽었겠죠. 일본이 서양을 받아들인 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받아들였으면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이 우리를 좀 무시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열변을 토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 조선시대 우리가 당연시 생각해온 그런 가치관들을 좀 버리고 뭔가 이제 우리도 오히려 고려 뭐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자주적으로 생각했던 시절의 생각으로 해서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하고 좀 당차게 해야 된다. 저도 과거에 물지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물어야 된다.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. 조공외교는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.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지금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좀 인정하고 좀 그래요. 힘이 세져서 우리도 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